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자료에서 저도 좀 우린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베스트 리서치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하우스고 사실 파트 4는 지금 딱 정말 궁금한 것 들어있어. 난 되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저도. 나는 내가 베이직. 이걸 나도 좀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네. 모르겠어. 네, 정말 저도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자료 읽어도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읽어서 좋은 자료들이 모르겠어요. 많으세요 업계에. 네. 야, 근데 막 이게 읽다 보면 안 와닿고 네.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 분석 방법이 잘 안 통하니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이 치료제의 성격을 잘 모르겠는 거야, 이걸. 네, 맞습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갑시다. 네.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오늘 파트 4를 한번 네. 들어가는데 첫 번째 표적 치료제 뭐예요?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미사일로 표현하면은 다들 뭐 그 스마트 폭탄, 유도미사일. 유도 미사일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그래. 알죠.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이걸 왜 항체를 쓰지? 라는 거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약들 보시면 사실 약의 이름을 성분명을 보면은 어떻게 쓸 거라는지 사실 짐작이 됩니다. 뭐 이 표적 치료제들 특히 이제 항체 쓰는 것들은 뒤에 공통적으로 맙으로 끝나요 다. MAB 무슨 맙 무슨 맙 무슨 맙. 항원과 항체도 좀 설명을 그러면 네.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아, 그거는 뒤에 뒤에 있으니까? 면역 네네. 쪽에서 말씀드릴 네네. 건데 맙이라고 하는 게 모노 안티바디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이 약은 항체를 이용해서 만든 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항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면역 체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놈만 찍어서 패는 애가 이제 항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미케이드, 허셉틴 네, 이게 정말 뭐 우리 한 놈만 패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도 다 이거 갖고서 난리 네, 났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 항체들을 쓰는 이유가 한 놈만 딱 정확하게 딱 걔는 시장이 패는 엄청 거예요. 큰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그 연말마다 독감 주사 맞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다 항체 이용하는 항체. 것들이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매년 독감 주사를 또 맞아야 되잖아요. 난 분명히 또 작년에도 바뀌니까. 또 맞아. 이게 또 바뀌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내 이 손 모양의 별표면은 별표 모양만 가서 찍어 걔만 찾아가기 때문에 모양이 살짝만 바뀌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으로 사용을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기전에 세모 모양의 기전을 공격하고 싶으면은 항체를 세모 모양을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세모 모양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다 이제 사실 해답이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아까 헐셉틴 말씀드렸잖아요. 헐셉틴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그 헐2라고 하는 그 수용체,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를 찾아서 가는 건데 그 손잡이가 없으면은 약 못 쓰는 거예요. 예. 암들 중에서는 그 손잡이 없는 것들 많거든요. 유방암 유방암에 쓴다 네, 친다 네, 해도 손잡이가 없는 유방암에는 못 쓰는 거죠. 못 쓴다. 예. 그래서 뭐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트리플 네거티브 뭐냐면은 세 가지 검사해봤는데 그게 다 없다는 거예요. 헐셉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이라는 게 한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군요. 그게 네. 검사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임상 그런 것도 실험 같은 것도 뭐 검사해보고서 네, 검사해보고 쓰는 적격 거죠. 한정 맞는 받은 걸 사람만 찾아서 하죠. 써야 되니까 그러네. 예.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거죠. 장점은 표적이라는 건 장점인데 또 약간 양날의 검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범위가 너무 한정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더 치명적인 건데 저 이거 공부하면서 내성이 뭔지 몰랐거든요. 내성 생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자료 보다가 내성 있으면 이 약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내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암으로 만약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암이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 몸도 이제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저희 뭐 매일 이렇게 뭐 때 밀면 때 나오듯이 죽은 세포 세포들인데 죽어야지. 네. 암은 안 죽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목적이 저희 정상적인 세포의 목적은 나의 고유한 DNA를 잘 살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계속 그 재생이 되는 건데 암은 목적 자체가 그냥 막 증식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거거든요.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DNA가 서로 엉키면서도 그냥 막 빨리 가요. 그건 커지는 거지. 네, 설계도가 막 어긋나는 거거든요. 설계도가 어긋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단백질의 모양도 바뀌다는 거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모양에 내가 정확하게 그 동그라미가 딱 들어갈 수 있는 표적 치료제 개발했는데 얘가 막 변하면서 손 모양이 만약에 네모로 변했다, 뭐 약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의미도 없네요. 그러면 네, 구조가 바뀌면 아무것도 된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최근에 뭐야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제가 리포트 제가 굳이 이걸 맨 앞쪽에 써놨냐면은 한미약품이 뭐 어쩌고 저쩌다, 뭐 유한양이 어쩌고 저쩌다, 뭐 이게 다 뭐 내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아래 그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49페이지 그림 49번인데 저희 PPT에도 넣어놨고요.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이 왜 이렇게 획기적인 약으로 쓰일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아구가 한 가지가 틀려져도 두 개까지 맞을 수 있게 쓸 수 있어요. 모양이 틀려도. 좀 더 유도리가 있는 거구나. 좀 유도리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네. 손잡이가 조금 달라도 돼요. 예. 손잡이가 조금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사실 약들이 많이 이게 획기적인 약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그래서 이유는 이제 그 스스로 변형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네. 그죠? 랜덤으로 막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사들 보면은 뭐 뉴스플로우 같은 데서 뭐 타그리스와 대비해서 뭐 약효가 뭐 비슷하다는 게 나왔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 내성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뭐 타사 리포트를 보시던 뭐 제 리포트를 보시던 그치. 그런 것도 그 내성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기까지 이해해. 네, 그렇죠. 여기까지 많이 알려진. 그렇죠.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이 다음부터 뭔 얘기인지 좀 더 이제 되게 근본적인 건데. 아미노산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모르겠어.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이제 외워야 돼, 40페이지의 그림, 그러니까 50번, 그러니까 저희 PPT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서 센트럴 도그마.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자료 EBS 리서치 센터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그린 거. 그랬어? 네, 제가 PPT로 제가. 아니 그린 이거를 저기 최상훈 연구원이 열심히 바이오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DNA, RNA를 공부해야 된다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실제로 정말 설명하실 줄은 몰랐어. 예시자료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내성이 정확하게 그렇군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해시켜 주십시오. 오케이. 일단은 저희의 처음 이제 DN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이제 갖고 있고요. 이제 설계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NA까지의 그냥 설계도고요.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설계도를 이제 그 실제로 보고 이제 공사하는 아저씨가 캐비넷에서 이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캐비넷 안에 아니면은 컴퓨터 파일 안에 설계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뭐 프린트를 해갖고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공사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을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역할을 RNA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RNA 치료제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요 과정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갖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과정을 이제 RNA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이건 이제 임의적으로 붙인 거죠. 과학자들이. 이 네 가지 부호들을 갖다 붙여놨어요. A, T, G, A 이런 것들을 붙여놨는데 요게 배열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U, G면은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코돈이라는 게 되는 거고 코돈 1, 뭐 뒤에 코돈 2, 3, 4, 9 쭉 이제 번호를 붙여놨는데 요거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하나씩 다 배열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DNA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이제 펩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고 펩타이드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 이후로 정말. 네,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 네, 그걸 알아야죠. 왜냐면 그래야 제가 이거 굳이 왜 써놨냐면은 최근에 제가 사실 대형 제약사만 만약에 공부하실 거면은 굳이 이렇게 아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굳이 왜 써놨냐면은 바이오텍 회사들 가면은 계속 이 얘기해요. RNA 치료제. 그러니까 나보러 뭐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계획이에요. 우리 최석원 연구원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 그 분석까지 다 하겠다고 지금 막 우리 영어 잘하는 RNA 뽑아달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대기시켜서 뽑았잖아. 이제 올고 출근하겠지. 걔는 바이오텍 이제 하는 애들이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야. 나 그래서 자료 쓰면서 왜 이것까지 넣나 했어 나는. 아니, 최근에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게 하지만 최근에 주가 되는 애들 뭐 하는지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 보면 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았어. 알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또 RNA 기반으로 뭔가 설계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이제 그래서 DNA랑 아미노산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RNA 기반. RNA는 뭐냐면은 설계도를 컴퓨터 파일에서 잘 끄집어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이 뭐냐 RNA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죠. 저희 송시호 연구원님 옆에 계신데 송시호 연구원님의 손톱에 있는 세포랑 머리카락 세포랑
똑같은 DNA잖아요. 음.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설계도는 똑같은데 왜 모양이 다를까? 그러네. 아 네, 맞다. 설계도는- 그 범죄자들 찾을 때 DNA 네, 설계도는 채취하죠.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손톱이 되고 어떤 거는 머리카락이 모양이 아예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묶음이 다른 거야 그러면? 그 RNA가 이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사실 연하는데 이게 발현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똑같이 있는데 설계도 중에서 요 부분만 갖고 건물을 질지 요 부분만 갖고 이제 건물을 질지 결정하는 거는 RNA입니다. 아, 사실 그래서 RNA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삐끗하면은 네, 삐끗하면 손톱에서 머리카락 자라고 이런 거. 아 머리카락에서도 네,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DNA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DNA는 똑같은 거지. DNA 똑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그거를 순서.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조합된 아미노산이 이제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암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암이 왜 생기는 건지도 짐작이 되시거든요. 경우의 수들이 나와요. DNA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도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DNA는 멀쩡한데 RNA가 잘못됐을 때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요 보시면은 조합대로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RNA 치료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DNA는 멀쩡한데 DNA가 잘못됐다는 건 선천적인 거네요. 그쵸. 그렇죠. 선천적인 게 후천적인 경우는 RNA DNA도 사실 후천적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DNA는 멀쩡한데 RNA가 잘못됐을 경우에도 몸에 잘못된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럼 RNA를 내가 잘 고쳐주면은 몸이 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RNA 치료제들이다. 국내에서 상장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요거 아마도 뭐 세포를 죽이고 이런 건 요 아미노산 펩타이드 이하단을 이제 건드리는 거고. 치료하고 그거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뒤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특히 이제 탐방 같은 거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 같은 거 보실 때 뭐 RNA 치료제, 뭐 아미노산 이런 얘기 분명히 많이 하고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의 막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고 뭐 많이 들었어요. 펩타이드 네, 기반. 펩타이드 진짜 많이 이건 들었어요. 소리가 읽고 넘어갔어 그냥. 저도 네. 뭔 소리인지 몰랐고. 그게 그게 요겁니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그 사업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아마 가실 거라고. 발현은 뭐야 그래서? 발현이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를 제대로 끄집어 오른 게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신문에 나왔던 사진이거든요. 유명한 사진인데 초파리인데 왼쪽이 정상적인 초파리고요. 오른쪽이 좀 작은 초파리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되게 큰 거, 하나는 난쟁이에요. 그러네. 예. 조금 차이가 있네. 얘는 DNA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비정상이고 하나는 정상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RNA 8번이라고 하는 게 결손된 겁니다. 난쟁이는. 이 RNA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얘를 발현을 못 시켜준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건물을 못 친 거예요. 설계도는 똑같은데. 재료가 부족했네. 네, 재료가 그쵸. 그래서 이게 발현이 덜 됐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가 암에서 과발현됐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암세포가 과발현이 된다. 오바해서 얘가 발현된다. 그래서 요 발현이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다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개념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도그마 네, 생명 중심 원리. 네, DNA에서 네, 해주시는 끝까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세포의 정보 교환. 이거는 제가 이것도 앞에 써놓은 이유가 항암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정보 교환을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보 굳이 교환. 제가 나는 이것도 수용체를 가지고 모르게 들어봤던 네, 그거 맞습니다. 같아. 네, 이게 응. 저희 몸이라고 하는 게 세포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세포들이 주라고 하면은 뭐 미국처럼 주들이 뭐 이렇게 합쳐갖고 국가가 된 건데 자기들끼리도 신호를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뭐 되게 어려운 얘기 써놨는데 쉽게 저희가 양팔 펴 보면은 양팔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손 끝에서 저쪽 손 끝에서 서로 신호 교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신호 이게 안 되면은 어느 뭐 막 길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데. 물질을 방출을 하고 그 물질을 받아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신호들을 신호 전달 물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받는 것들이 수용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될 것 신호 전달 물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죠. 그치. 뭐 너 계속 잘하라 뭐 이런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도 있고 야 그만 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일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신호를 이제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세포 간 그 정보 교환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세포 냅니다. 그 신호들을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세포 안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 액션들은
이제 그림 55번에서 보시다시피 수용체에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은 핵에 이제 DNA가 있으니까 걔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 신호가 왔는데 이렇게 하래. 뭐 알았어 하고 이제 세포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항암제 원리가 그냥 다 나와요. 이게 이제 2차 최근에 말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들인 건데 두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게 최근 표적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헐셉틴 말씀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셀치원 거잖아. 네, 그죠. 허주마. 허주마. 네.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게 과도하게 신호를 막 보내는 거거든요. 잘하라고. 그래서 얘가 막 미친 듯이 잘하는 건데 그러면은 코르크 마개 같은 걸로 막아버리면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냥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신호가 왔다가도 튕겨 나가니까. 근데 더 확실히 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걔도 하면서 그 수용체도 얘도 어차피 살아있는 거니까 스위치 꺼버려도 되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그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두 가지예요. 외와 내네요. 네, 겉에 콕ሾ마개로 막아버리고 이게 이제 그 약 할 때 항체로 그러니까 무슨 마부로 끝나는 약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코르크마개를 막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닙으로 끝납니다. 다 약들이 닙. 무슨 닙 닙. NIB로.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맙. 이게 잘 안 되잖아.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 방법은 알겠어. 나도 이 부분 옛날에 셀티오 공부하다가 네, 맞습니다. 누가 설명해줘서 이해를 했었는데 네.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이렇게 다 방법은 알아.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이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놈만 공격하는 거니까. 근데 몸이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무슨 약이 그러면 다 계속 나와야죠, 바로 그런 약들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암이 완치됐다, 뭐 이하결성이 없는 완치됐다 거야.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우리 혹시 갑자기 걱정이. 나는 재밌는데 청취자분들이 꺼버릴 것 같은데.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 기본적인 약의 네. 기전들은 그 제목에서 써놨다시피 정보 교환의 패스웨이를 꺼버린 겁니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방식의 차이가 그게 끝나는 있지만, 말이구나. 네, 그래서 정보 교환의 패스웨이를 차단하라. 그게 기본적인 항암제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3부 했는데도 짐 빠지는데 우리 녹음 더 못하겠어. 다음에 녹음할래나 일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부 암에 관련된 거는 우리 다시 녹음해서 네, 하나 맞습니다. 올리고 하여튼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눈높이를 우리 수준에 맞춰서 네, 같이 아마 다음 자는 또 더 올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요. 또 하나 강점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그냥 앉아서 막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럼요. 재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물어보면 재수 씨가 가르쳐주고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계속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4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인사 안 하고 그냥 3부 쉬었다 가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3부 마무리 짓겠습니다.